안녕하세요. 아는 게 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제가 어제 기초수급자 확인조사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예, 이 영상입니다. 4월부터 조사가 시행된다. 무엇을 조사하는지 항목들 68개는 어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관련된 질문들이 몇 가지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적금 만기된 게 통장에 입금된 건 괜찮은지, 방문을 오는지 등등입니다. 자, 첫 번째, 방문조사가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청,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 되기 때문에 그걸 방문조사로 일일이 확인하진 않고요. 전산 자료를 기초로 확인을 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거나 아니면은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해서 이분은 반드시 나가봐야겠다라고 하면은 몇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100% 전산조사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방문으로 오거나 연락이 오거나 하진 않고, 자,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연락을 그때는 갈 수 있죠. 먼저 전화가 올 테고요. 그래서 불시에 방문한다라는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만기 안 된 적금을 해지할 거고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통장에 찍혀도 상관없나라는 질문인데요. 예, 원래 금융재산에 본인의 예금 적금에 들어있던 거 1년짜리 예를 들면 적금이었던 게 1,000만 원인데 입출금 통장으로 1,000만 원, 이쪽에도 본인 재산, 통장에 찍힌 것도 본인 재산. 예. 만기를 됐건 중간에 해지를 했건 다시 찾았건 상관없지 계속 본인 재산으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힌다고 해도 사용을 이거 어디서 난 돈이냐고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 돈 자체가 땡땡 은행에서 예금 적금 만기가 됐구나라는 거를 전부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보증금 찍힌 거 이것도 기존에 있던 임대차 계약서에 홍길동 씨 보증금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보증금을 낮춰서 이사했어요. 원래는 3,000만 원이었는데 보증금 500만 원으로. 그럼 2,500만 원에 남는 돈이 생기죠. 그걸 통장으로 받았다. 그러면 혹시나 이거를 소명이라든지 출처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예적금이 기존에 있던 보증금 3,000만 원짜리를 낮아지면서 여기 임대차 계약서 보시면 좀 더 금액이 낮은 곳으로 이사 오면서 보증금이 들어온 거다.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기존에도 본인 재산, 나중에도 본인 재산. 재산의 형태만 바뀌었죠. 보증금, 예적금에서 보증금이 낮아지고 입출금 통장에 들어온 돈이 커졌을 뿐 애초에 본인 돈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 없습니다. 자, 이분은 보증금이 지금 200만 원, 자동차 150만 원, 기존 본인 재산이 350만 원 정도인데 로또 2등으로 한 4천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거는 로또에 대해서 이 수급자 제도에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니 그냥 재산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자녀장려금 또한 1년에 한 번 들어오는가 한두 번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도 재산으로만 보죠. 그래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돈 로또도 그렇게 취급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소득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어떤 소득도 아니죠. 로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회성으로 다른 쪽 국세청에서는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 수급 제도에서는 그냥 재산으로만 볼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4천만 원이 들어와도 기존에 있던 본인 재산이 200, 150, 3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4,350이 돼도 기본 재산액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에 사시든 간에요. 자, 기초수급자 서울 지역은 9,900만 원이죠. 넘지 않으면 무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 만기된 거, 해약한 거, 청약통장 해약금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보험도 본인 거였죠. 그 다음에 청약통장도 본인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청약통장을 갖고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이미 정부에서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작년까지는 청약통장이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고 이번에는 입출금 통장에 그 잔액이 들어왔구나 이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총액은 늘어나지 않았으니 이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9,900만 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경기도 8,000, 광역시 7,700, 다른 지역이면 5,300. 자신의 모든 재산, 보증금, 예금, 주식, 청약통장, 자동차 다 더해서 이 금액이 넘지 않는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산이 원래 내가 한 3천만 원이었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1,0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1년 만에. 작년에 이분은 3천만 원, 올해 재산 확인해보니까 4천만 원. 근데 어떤 재산 내역 변동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확인 내역
통장 입금 내역 같은 거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죠. 재산이 갑자기 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9,900만 원 서울 사시는 분인가 보네요. 별로 연락이 잘 안 오죠. 예, 뭐 이 금액 이하라면은 말씀드렸듯이 큰 금액으로 갑자기 재산이 늘었다. 이 경우가 아니면 연락 가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또는 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할 일이 생겼다. 이제 이러면 연락이 가겠죠. 작년은 10월에 3천만 원, 올해에 5천만 원. 자, 1년 사이에 1년도 아니네요. 약 6개월 만에 이분은 재산이 2천만 원이 늘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받은 사적 이전 소득이 아니고 주식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주식은 또 연락이 오나? 뭐 이것도 당연히 소명이 가능하고 계좌 내역을 보면 홍길동 씨는 입출금 통장의 잔액은 한 500만 원밖에 없는데 거의 전 재산 3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고 있었구나. 작년에도 뭐 삼성전자를 보유했고 올해도 삼성전자를 보유했는데 차익이 늘어났을 뿐이다. 이 시가를 평가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금융거래, 금융정보에서 주식은 최종 시세, 그래서 조사 당일에 시세가 얼마인지를 보기 때문에 평가 차익이 늘어난 거, 이거는 재산이 늘어난 것 뿐이기 때문에 역시나 문제는 없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해드렸죠.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이 아니라 국내 주식은 그냥 재산으로만 보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구청에서 파악이 잘 안 돼서 어떻게 갑자기 1년 6개월 만에 1,000만 원이 늘 수, 2천만 원이 늘 수 있지? 라고 연락이 온다면 당연히 증명을 하실 수 있겠죠. 거래 내역이라든지 주식의 평가 차익 등으로요. 그래서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제 생각엔 더 크다. 자, 이번 정기조사 4월에서 6월에 하는 거는 3월에 통장 잔액을 보신다라는 얘기냐, 그 이전 거는 어차피 월별로 본다는 얘기냐, 해당 월말에 찍힌 걸 본다는 얘기냐. 자, 통장 잔액 기준은 무엇이냐? 요구불 예금이 통장 입출금 통장을 말합니다. 수시로 파악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 공적자료 입수 시기 1년에 2번, 구청에서는 입출금 통장의 잔액이 얼마인지는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금액이냐? 과거 3개월의 평균 금액. 그래서 지금이 4월이라고 치니까 1, 2, 3월 올 초에 들어왔던 돈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서 이분의 잔액은 얼마 정도이다라는 거를 은행권에서 구청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 예금 적금 있죠.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금액이 고정되어 있거나 꾸준히 늘어나는 거, 이건 계좌 잔액으로 확인을 하고 이것 또한 은행에서 구청으로 1년에 2번 전송을 해줍니다. 자주자주 바뀌어요. 원천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구청 전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국토부 이런 곳들이고, 공적 자료가 들어오는 시기가 1년에 2번이다. 그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통장 잔액은 최근 3개월의 평균 잔액이니까 1, 2, 3월을 말하는 거고, 다른 통장 잔액, 입출금이 아닌 거면 최근 잔액,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은 최종 시세이다. 보험은 해약 환급금을 오늘 당장 해약했을 때, 해약한다고 했을 때 얼마의 잔액이 남아있는지가 본인 재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이 있다면 수익자, 받은 사람 기준으로 또 재산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거를 충분히 소명하실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보증금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예금 적금을 그냥 해약했다, 보험을 해약했다라는 거는 어차피 전산 자료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내 재산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총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면 역시나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